안녕하세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ASMR의 DJ 란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라디오를 진행할 서브 DJ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J 란씨 소개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라디오에서 추억의 만화 영화를 소개할 DJ 린이에요. 그러면 다음으로 DJ 나나씨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추억의 만화를 소개할 나나예요. 마지막으로 DJ 룬씨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에서 섹시와 큐트를 담당하는 가지핑 룬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메인 DJ와 서브 DJ의 소개였습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그런데 나나씨, 혹시 추억의 노래 있으신가요? 네, 저희 추억의 노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었던 토니 메카드의 높이 날아인데요. 이 노래는 활기차고 힘찬 느낌을 주는 노래여서 저에겐 그게 제 영혼의 소울메이트였습니다. 아, 높이 날아. 저도 어릴 때 그 노래 정말 좋아했어요. 정말 활기차고 밝은 노래죠? 오늘의 ASMR 1부 주제는 추억의 만화영화입니다. 그럼 린씨의 추억의 만화영화는 무엇인가요? 네, 저의 추억의 만화는 아이엠스타인데요. 이 작품은 제가 2016년 7살 트니버스에서 봤어요. 이 작품은 평범한 중학생인 라이미가 친구인 마린을 따라 탑 아이돌 루나의 콘서트를 갔다가 아이돌을 동경하게 되어 아이돌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엠스타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아이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지만 언제나 긍정적으로 노력하는 캐릭터인 라임, 그리고 그런 라임의 단짝 친구이자 자칭 아이돌 박사인 마린이와 엄청난 실력파 탑 아이돌이자 라임이의 동경상대인 누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만화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아이돌 만화인 만큼 의상이 화려하고 캐릭터들도 다양한 매력이 있어서 눈이 정화되는 기분이고 노래도 장르의 구분 없이 다 나와서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들 한 번씩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그 만화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는 10번도 더 돌려봤을 정도로 정말 추억의 만화 영화입니다. 저도 이 만화 정말 좋아하는데요. 전 어릴 때 10번도 더 넘게 돌려봤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만화예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아이엠스타 나중에 꼭 한번 봐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룬씨의 추억의 만화는 무엇인가요? 정말 궁금하네요. 그럼 룬씨의 추억의 만화 영화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 추억의 만화는 프리파라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초등학생 때 프리파라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소녀들에게 프리파라의 초대장인 프리티켓이 도착하는데 프리파라에서는 매일 노래와 댄스, 패션 스타일을 뽐내는 라이브 공연이 개최됩니다. 그리고 라라가 우연의 기회로 프리파라에 입성합니다. 하지만 라라의 초등학교는 프리파라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과연 라라는 앞으로도 프리파라에서 아이돌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 만화입니다. 프리파라에는 활기차고 밝은 성격의 가 말버릇인 라라, 깜찍하고 똑부러진 성격의 선도부 선배 미래, 어릴 때부터 활동한 쿨한 표정과 카리스마에 많은 소녀들의 동경의 대상이 된 소피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만화를 추천하는 이유는 모든 소녀들이 아이돌을 꿈꾸며 도전해 여러 모습과 스타일의 캐릭터들이 모여 있어 다양한 캐릭터를 만날 수 있고 작중 프리파라에 들어가면 외형도 바뀌는 독특한 소재를 가지고 있어 색다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만화를 한 번씩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프리파라요? 되게 유명한 만화죠. 근데 전 아직 안 봤거든요.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요. 집에 가서 한번 봐보고 싶어요.
자, 다음으로 나나씨. 나나씨의 추억의 만화영화는 무엇인가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번에 소개할 추억의 만화 영화는 짱구의 목말려의 극장판인 B급 음식 서바이벌입니다. B급 음식 대축제에서 볶음국수를 먹기 위해 주요 인물은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이쁜 여자를 보면 바로 플러팅하는 직진남인 짱구. 귀여운 여자아이지만 평범하진 않는 성격의 소유자이며 리얼 소꿉놀이를 좋아하는 유리. 이 중에선 가장 정상인 캐릭터 같지만 뒤에선 마법소녀 모에피를 매우 좋아하다 못해 굿즈랑 굿즈는 다 모으는 어린 오타쿠 찰스. 성격이 순진하고 여리다 못해 살짝만 건드리면 울어버리는 울보 캐릭터인 훈이와 매간 구석이 있는 물방울 모양의 콧물이 매력적인 돌 수집가 아이 맹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짱구를 정말 좋아해 짱구의 극장판을 자주 봤는데 B급 음식 서바이벌에서 B급 음식과 A급 음식으로 나누어진 이들이 싸우는 과정이 매우 독특하고 참신한 소재이고 마지막 장면에서 나오는 노래가 중독성 넘치고 그 장면과 아주 어울려 강추합니다. 오, 정말 요즘 유행하는 흑백 요리사처럼 참신한 소재이네요. 저도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한 번쯤 보고 싶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린씨의 아이엠스타, 룬씨의 프리파라, 나나씨의 B급 음식 서바이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더 소개하고 싶은 추억의 만화 영화가 있을까요?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저 더 있어요. 저의 또 다른 추억의 만화는 아기 공룡 둘리입니다. 아기 공룡 둘리는 제가 진짜 어릴 때 본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빙하에서 나온 아기 공룡 둘리가 고길동을 만나 그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를 그린 내용입니다. 주요 인물은 빙하에서 얼음 속에 꽁꽁 갇혀 있다가 서울로 오게 된 공룡 둘리와 서커스당에서 탈출한 타조 또치와 깐따삐아 별에서 불시착한 외계인 도우너, 이 대식구를 먹여 살리는 고길동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고길동, 도우너, 또치 등과 둘리의 일상을 재밌게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가끔가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감동 요소가 있어 추천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기 공룡 둘리를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아요. 마지막 추억의 만화 영화는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작품은 에그엔젤 코코밍인데요. 에그엔젤 코코밍의 줄거리는 주인공인 미소가 색연필을 소중히 여겨 색연필에서 코코밍이 태어나 같이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하룻밤 자고 일어난 사이 내가 세계질 계약자 미소와 색연필에서 탄생한 럭키밍, 피아노에서 탄생한 피아노의 신 멜로밍, 립스틱에서 탄생한 립스틱의 신 뿌띠밍 등 많은 코코밍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물건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준 동심지킴이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에그엔젤 코코밍이라는 작품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린, 룬, 나나와 함께 추억의 만화 영화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돋아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억의 만화 영화는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봐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부로 넘어가기 전 박지윤, 이장은 외 두 명의 노래 변치 않는 건 듣고 오겠습니다. 바람은 점점 쌀쌀해지고 우린 어른이 되지. 가을바람 불어 하늘 높아지듯이 누런 호박들은 거름이 됐고 이제 나뭇잎도 고개를 숙여. 하지만 영원한 게 여기 있잖아. 그래, 변치 않는 건 손을 맞잡은 너와 나. 변치 않을 건 같은 자리에 같은 맘. 흔들림 없는 오랜 벽처럼 영원할까나 나. 변치 않는 건 널 항상 아끼는 내 마음. 떨어지는 낙엽 위로 꿈에서 그리던 미래가 보여. 정말 오늘 밤에 무릎 꿇고 청혼하나요? 하지만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돼. 단지와 꽃을 전해주는 일. 로맨틱한 분위기는 제게 맡겨요. 그래, 변치 않는 건 그녀를 향한 내 사랑. 변치 않을 건 술록들이 더 편하단 건 내가 다짐한 모든 약속들 꼭 지키고 말 거야. 그렇지? 변치 않는 건
뺀다 너에게 달렸어. 떨리는 바람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 무슨 일일까? 난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눈부실 만큼 소중한 이 순간 잡을 수 없다면 마음껏 이 순간을 누릴래. 우린 매일매일 어른이 되지. 저 가을 하늘 아래 축복을 노래해. 이 땅의 영원한 행복과 함께 또 넘치는 사랑과 함께 푸른 하늘 위로 아름들 깃발이 휘날려. 깃발이 휘날려. 깃발이 휘날려. 변치 않는 것 우린 함께 있다는 것. 변치 않은 것 아픔할 수가 없지만 좋은 날들만 계속되기를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건 항상 널 위한 내 마음. 널 위한 내 마음. 널 위한 내 마음 널 위한 내 마음. 널 위한 나의 마음.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지금까지 1부에서는 저희가 추억의 만화 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2부에서부터는 두근두근 가을 영화, 감동적인 가을 영화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화를 보고 난 뒤 극F처럼 눈에 수구꼭지가 열린 적이 있나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가을 시즌 옆구리가 시린 당신을 위해 준비한 감동적인 영화 드라마 작품 소개입니다. 가을 탄다는 말을 들여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을은 마음의 양식을 쌓는 계절이기도 하죠. 그 가을만의 가을 감성, 그 감성들에 휘말려 생기는 일종의 심리적 현상입니다. 그런 가을을 타는 당신, 따뜻한 연애 감정을 타고 싶은 당신들을 위해 준비한 특급, 특별, 최상, 최고급 코너. 저도 연애하고 싶어지네요. 우와, 옆구리가 시려요. 맞아요.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작품은 미스터 션샤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미스터 션샤인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안 봤어요. 저는 쇼폼으로밖에 안 봤어요. 저도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제대로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 작품을 왜 추천하냐면 계속해. 전국적으로 유행하기도 했고 감동적이라고 소문을 많이 들어서 저희가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1905년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하는 조건으로 조선을 일본에게 넘기는 미략을 체결했는데요. 이 미략으로 날개를 단 일본은 조선을 향한 거침없는 악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과거 신미양요로 미국 군함에 승선해 미국으로 간 남주 유진철가 해병대 대위가 되어 조선으로 돌아와 양반 집안의 연애 고해신과 로맨스를 펼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고해신이 독립운동에 뛰어들면서 유진 또한 말려드는데요. 유진에게 조선은 부모를 때려 죽인 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유진은 그저 조선에서의 파견을 빨리 마무리 짓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조선에서 애신을 만나 그녀와 함께 의병활동에 전념하는데요. 유진을 빠지게 한 고해신, 그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달리는 여자였습니다. 유진은 조선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지나갈 생각이었으나 한 여자로 인해 바뀌게 됩니다. 과연 그는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진 못했지만 여주인공으로 나온 김태리 배우님의 다른 작품을 굉장히 재밌게 봐왔고 이 작품도 한 번쯤 꼭 보고 싶네요.
저도 보진 못했지만 줄거리 쳐다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을 소개해 주실 룬 씨. 네, 제가 소개해드릴 이번 작품은 지금 만나러 갑니다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추천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영상미와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 감성적인 음악으로 저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주인공 우진이 아내 수아를 먼저 떠나보내고 아들 지호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죽기 전 비 오는 날 돌아오겠다는 믿기 힘든 약속을 떠났는데 지호는 그 말을 믿고 엄마가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며 일기예보를 체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아는 1년 뒤 장마가 시작되는 여름날 돌아옵니다. 우진과 지호는 산속 터널에 쓰러져 있는 수아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수아는 생전 모습 그대로이지만 예전 기억은 하나도 없어 남편과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진과의 기억을 궁금해하였고 그런 수아를 위해 우진과 지호는 첫 만남, 첫 데이트 등 행복했던 추억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수아는 다시 우진과 사랑에 빠져버리고 우연히 자신이 쓴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돌아온 수아는 우진과 만나기 전에 과거의 수아였고 수아는 장마가 끝나는 여름의 마지막 날 다시 돌아가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우진과 사랑에 빠진 수아는 이를 알고 슬픔에 잠기지만 남은 시간을 행복으로 채워나가고 마지막에 결국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떠났던 옛사람이 돌아와 다시 사랑을 쌓아가고 다시금 행복해진다는 것이 인상 깊어 추천합니다. 그 내용 정말 흥미로운데요. 죽은 옛 연인을 다시 만나 사랑을 하는 내용이 매우 인상 깊은 주제 같아요. 저도 한번 꼭 보고 싶어요. 이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사실 일본의 원작 영화를 리메이크한 것인데요. 두 영화의 다른 점을 같이 비교해보며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리메이크작이라니 더 흥미가 가는데요. 그럼 다음 작품을 소개해 주실 린 씨. 네,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 제목은 7번 방의 선물입니다. 7번 방의 선물은 안 본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다들 보셨나요? 안 봤어요.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봤어요. 나나씨, 어릴 때 보셨다고 했는데 혹시 감정이 어떠셨나요?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아직도 여윤이 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작품의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직접장애를 가진 순수한 아버지 용구와 그의 딸 예승이와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으로 시작됩니다. 용구의 직업은 환경미화원으로 딸 예승이를 위해 세일러문 가방을 사주려고 노력하는 자상한 아빠입니다. 어느 날 용구는 어린애를 구하려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동 성범죄자로 오해를 받아 체포당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조작과 허술한 증거로 용구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용구는 다른 흉악범들이 모여있는 7번 방에 수감됩니다. 처음 용구를 경계하던 다른 수감자들은 용구의 순수함에 감동을 받아 용구의 딸 예승이를 용구가 있는 교도소로 데려오는 일을 함께 도와줍니다. 이후 용구의 딸 예승이를 아빠가 있는 교도소에 몰래 데려오면서 7번 방에 있는 수감자들과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 영화가 가족의 가치, 희망 등을 잘 녹아넣어 많은 감동을 줘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교도소에 가족을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화처럼 잘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가족을 교도소에 데려오는 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기가 생각하는데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절대로 안 데려올 겁니다. 저 왜 이렇게 못 본 게 많죠? 이것도 꼭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 미스터 선샤인의 OST였던 멜로망스의 좋은 날을 듣고 오겠습니다.
조용한 바람 그대 생각하나 내게 물어옵니다. 그렇게 그댄 어느새 내 맘에 조용히 내려앉죠. 깊은 잠일까 꿈을 꾸고 있나 모든 세상이 그대죠. 떨어지는 불빛 그마저 아프던 이유를 그댄 아실까요? 처음이었다 이렇게 좋은 날 그댈 눈에 담을 수 있어 좋은 날 알아들었다 눈부시게 그대 내 가슴에 내 마음에 꽃피는 날처럼 피어났다. 숨길 수 없는 게 멈추지 않는 게 어디 눈물뿐일까. 길고 긴 이야기 춥고 슬픈 얘기 끝엔 그대와 안고 있길 흩어져 버릴까 꼭 쥐어봅니다. 그댈 잡은 내 두 손을 처음이었다 이렇게 좋은 날 그댈 눈에 담을 수 있어 좋은 날 알아들었다 눈부시게 그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꽃피는 날처럼 피어났다. 아름답게 눈부시게 그댄 그리 어여쁘게 남아서 그 길을 걸어가죠. 네가 걷는 그 길이 언제나 환하게 피어나길 이곳에서 늘 바라봅니다. 처음이었다 이렇게 좋은 날 그댈 눈에 담을 수 있어 좋은 날 처음 울었다 그대를 만나서 그리움에 보고픔에 그대라는 이유 그 하나에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저는 지금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나나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자, 시작. 네, 제가 추천할 작품은 그것만이 내 세상입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주인공 좋아하는 동양 챔피언이었지만 현재는 한물간 전직 복서입니다. 우연하게도 17년 만에 자신의 어머니 인숙과 재회하고 숙식을 해결하고자 인숙의 집에 따라가게 됩니다. 좋아하는 인숙의 집에서 예상치 못한 동생 진태와 마주치게 되는데요. 동생 진태는 서번트 증후군을 앓고 있지만 피아노에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캐나다로 가기 위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숙의 집에서 지내기로 합니다. 좋아하는 진태와 지내면서 살아온 곳, 잘하는 일, 좋아하는 것도 완전히 다른 두 형제의 동거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는 코믹하면서도 감동적인 가족 영화로 가족이라는 평범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명품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 박정민이 연기한 진태의 서번트 증후군 연기와 피아노 연주는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가족이라는 감동적인 소재와 훌륭한 연기를 보고 싶다면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진태는 피아노에 대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싶은가요? 저 머리 좋은 지능 가지고 싶어요. 머리가 좋아지면 인생이 편해지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편한 삶은 이제 좋은 대를 나오고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이제 좋은 대기업에 취업을 하면서 똥똥 사는 거입니다. 저는 나나 씨처럼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요. 그림을 잘 그리게 되면 미술 수행평가 점수도 잘 받을 수 있고 또 대회에 나가서 상도 많이 받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래 쪽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노래를 잘 부르면 음악 수행도 잘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쪽에 재능이 있으면 유명해져서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인맥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재능을 가지고 싶습니다. 오, 저는요 절대 색감을 가지고 싶어요. 색깔을 예쁘게 쓰면 그림이 더 예뻐지기 때문입니다. 오, 그렇군요. 다음은 룬 씨가 하나 더 준비해 왔었죠? 이어서 룬 씨가 마지막 영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두근두근 내 인생입니다. 이 영화는 저희 중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아주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한때 태권도 유망주였던 대수와 아이돌을 꿈꾸던 당찬 성격의 미라는 17살의 아이를 가지게 되어 아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름이는 남들보다 빨리 늙는 조로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가족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고 아름이에게 두근거리는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소재만 보면 진지하고 우울한 소재이지만 중간중간 들어가는 코믹한 요소로 가볍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서 두근두근 내 인생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두근두근 내 인생은 교과서에 나왔던 작품들이라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영화 내용 중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아름이가 죽을 때 종소리를 듣고 죽고 싶어 했지만 종소리를 듣지 못하고 죽은 것에 대해 매우 슬프다고 느끼고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은 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아름이가 병원에서 술 마실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느냐면요, 그 미성년자인 아름이가요 마지막에 죽을 때 술 마시는 것이 뭔가 합법적이지 않지만 뭔가 합법적인 느낌이 들어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름이의 아버지가 태권도로 그 아름이를 놀리던 애들을 다 패는 장면이 정말 통쾌해서 기억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그럼 3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OST인 자우림의 스물다섯 스물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바람에 날려 꽃이 지는 계절은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너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스물다섯 스물하나. 그날의 바다는 더 다정했었지. 아직도 나의 손에 잡힐 듯 그런 듯해. 부서지는 햇살 속에 너와 내가 있어. 가슴 시리도록 행복한 꿈을 꾸었지. 그날의 노래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지난 날의 너와 나. 너의 목소리도 너의 눈동자도 애틋하던 너의 체온마저도 기억해내면 할수록 멀어져 가는데 흩어지는 널 붙잡을 수 없어. 바람에 날려 꽃이 지는 계절은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네가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너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스물다섯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저희가 지금까지 만화 영화와 추억의 가을 영화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3부에서는 간단한 질문들을 서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다들 최애 노래 하나씩 있으시죠? 소개해주세요. 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의 그 제로베이스 원의 굿소배드라는 노래를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제로베이스 원의 굿소배드라는 노래인데요. 이 곡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의 노래이기도 하고 또 밝은 느낌이 인상적이라서 자주 듣는 곡입니다. 또 이 그룹은 9명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멤버는 유진이란 멤버인데 또 다른 곡들은 많지만 저는 이 곡을 가장 좋아합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은 애니메이션 노래이긴 한데요. 킹 오브 프리즘에 나오는 이경태 성우님이 부르신 루나틱 데스티니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우연히 티빙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잘생긴 남자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경태 성우님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애니는 재밌는 점이 스케이트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요.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곡은요. 소망의 해방인데요. 이 노래는 별주부전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한국 보컬로이드의 노래입니다. 가사가 너무 예뻐서 너무 좋아요. 이거 둘이 같이 부르는 순간이 있는데요. 서로 묻고 답하는 듯이 노래하는 그게 너무 예쁩니다. 저도 그 노래 들어본 적 있는데 정말 가사가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에이스테 클레마티스인데요. 왜냐하면 애들 목소리가 귀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최애곡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 소개한 최애곡들 중에서 소망의 해방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차가운 아침 현실과 이성이 어긋나는 날 거품이 눈물마저 와서 가는 저녁 죽음조차 선택할 수 없는 밤 수없이 반복되는 변함없는 하루를 그대는 견딜 수 있는가 지금 운명이 아니라면 만날 수 없는 인연이야 나를 원망해도 좋으니 그대의 간을 내게 주어 그대의 지옥을 이어나가겠소 세상을 안아주는 따뜻한 아침 바다와 하늘이 같아지는 날 지평선 넘어 해가 잠드는 저녁 별빛이 달과 함께 춤추는 밤
그럼 다음은 보통 노래 들을 때 사용하시는 앱은 무엇인가요? 저는 그 노래를 들을 때 멜론이라는 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전부터 정기 결제를 해와가지고 자주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얼만데요? 얼마인지는 모르고 저희 아빠가 다 내가지고 가족 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멜론 앱의 좋은 점은 무엇인 것 같나요? 다른 것은 잘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래 들을 때 유튜브로 가장 많이 듣는데요. 공짜여서. 공짜기도 하고 뮤비도 볼 수 있어서 유튜브를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사용하는데요. 또 다른 앱은 보카코레라는 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앱은 일본 앱인데요. 일본 노래들을 잔뜩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건 결제해야 되나요? 그거는 결제할 수도 있고 광고를 들으면 무료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한번 써보고 싶네요. 저도 역시 유튜브를 쓰는데요. 왜냐하면 물론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그럼 여러분들은 노래방 가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네. 아주 좋아해요. 그러면 노래방을 보통 어떨 때 가시나요? 기분이 아주 째질째질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네. 자주 갑니다. 그러면 노래방에서 즐겨 부르는 노래는 무엇이 있나요? 저는 보치더로그 OST를 자주 부릅니다. OST 중에 무엇을 가장 많이 부르시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별자리가 될 수 있다면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노래가 아주 희망적이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노래가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데이식스의 노래를 자주 부르는데요. 밴드 곡이라서 부르기도 좋은 것 같고 듣기도 좋기 때문입니다. 저도 데이식스 노래 좋아해요. 저는 기분이라는 애니메이션 OST를 자주 부릅니다. 그 OST 중에서 겨울 이야기라는 노래를 가장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멋지네요. 저는 여러 가지로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여러분은 친구들과 갔을 때 친구들은 어떤 노래를 많이 부르는지. 제 친구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저랑 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드라마 OST 같은 게 부르기 쉬우니까 많이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저랑 취향이 비슷해서 뭐 J-pop 같은 걸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친구들은 엄청 음치일 때 어떤 리액션 해주나요? 저는 그냥 저도 음치여가지고 냅다 우와 합니다. 저는 딱히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못 부를 수 있나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많이 기다려왔어. 너도 그랬을 거라 믿어. 오늘이 올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다들 공부할 때 노래 들으면서 하시나요? 네. 저는 안 들어요. 저는 듣습니다. 저 들어요. 그럼 공부할 때나 아니면 잠 깰 때 보통 무슨 노래를 들으시나요? 신나는 노래를 듣습니다. 신나는 노래 무슨 노래를 들으시나요? 저는 잠 깰 때 노래를 부르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보치더로그 OST를 자주 부릅니다. 저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노래는 게임 노래인데 앙상블스타즈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아이돌 리듬 게임인데 거기 나오는 노래를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차트에 있는 노래를 많이 듣는데요. 요즘에는 아파트라는 노래 자주 즐겨 듣고 있습니다. 저는 4개 중에 여름을 듣는데요. 노래가 아주 강렬해서 잠 깰 때 바로 깨버리기 때문에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는 집중이 잘 되게 잔잔한 노래들을 많이 듣는데요. 공부 잘 되는 플리 틀면 아무거나 잔잔한 노래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듣습니다. 와우. 공부할 때 재즈를 듣는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왜 재즈를 듣게 되었나요? 저도 린 씨처럼 공부 플리를 유튜브에서 찾아보다가 재즈 플레이리스트를 찾게 되어서 그 후로 자주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미롭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3부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친구와 싸웠을 때나 시험이 망했을 때처럼 우울할 때 보통 무슨 노래를 듣나요? 저는 우울할 때 이어폰을 끼고 아무 노래나 크게 틀어서 우울한 것을 날리는 편입니다. 저는 제 최애 노래 듣습니다. 최애 노래가 무엇인가요? 저 그 앙상블스타즈 캐릭터 중에 니토 나즈나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그 캐릭터 노래 중에 니짱의 응원단을 듣습니다. 저는 우울한 일이 많이 없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특히 우울할 때는 춤을 춥니다. 어떤 음악과 함께 춤을 추시나요? 오타쿠 랜덤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면서 춥니다. 일본 음악이나 애니메이션 OST 같은 것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언제부터 그런 걸 좋아하게 되셨나요? 저도 사실 어릴 적부터 그런 일본 문화 같은 애니메이션, 음악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했는데요. 그런 특유의 몽글몽글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와, 멋진데? 그럼 굿점인걸. 다른 분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좋아하는 취향. 저는 저 그 만화 중에 꿈빛 파티시엘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아이유님이 부르신 내 꿈은 파티시엘 맞나? 아무튼 그 노래 굉장히 자주 들은 것 같아요.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 지으면서 방금 린 씨가 소개해주신 아이유의 내 꿈은 파티시에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포근포근 달콤해 둥글둥글 부푸는 마음 맛있는 꿈을 그려봐요 행복한 꿈빛 파티시에 매일 반복하는 새 아침도 오늘은 좀 더 특별하죠 어서 가요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